내 인생이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한 전형적인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집의 고요함은 두꺼운 담요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이를 정리하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갇힌 봉투 호기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크림색 종이를 뒤집어서 꺼냈습니다. 앞면에는 우표가 없었습니다. 단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마이클에게 읽어주는 깔끔한 대본뿐이었습니다. 엘리나, 내 마음이 더듬거렸습니다. 엘리나는 그녀는 누구였으며 왜 그녀의 편지였습니까? 소파에 숨어있는 남편에게 질문이 하나하나 내 배를 찌르는 듯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마이클과 나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엘리나라는 사람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폭풍나는 마이클과 즉시 대면하는 대신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삶의 지평선에서 불우잉을 감지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고 한 번 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편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편지를 내 지갑에 넣어 답이 필요했습니다. 내 어깨에 얹힌 미지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커피숍이었는데 그곳에서 운명에 따라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 라스헬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바로 그 알리였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편지의 신비를 쏟아냈다. 레이첼은 그녀의 예리한 직관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으로 열심히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 엘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그녀는 그녀의 결심이 나의 흔들리는 용기를 북돋워준다고 말했다. 그녀가 마이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대화는 원활하게 행동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얼레이너의 흔적을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이켈의 최근 행동에 대한 신중한 조사로 시작하는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레이첼은 마이켈이 다음과 같은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장문 프로젝트도 조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자 모든 거리를 탐험할 의향이 있었고 조사 결과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곧 밝혀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생물이었던 편지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의 마음에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 있던 편지, 나는 사랑과 비밀의 본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진실이 무엇을 드러낼지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갈망하는 내 마음보다 더 순진한 설명이 있었을까요? 앞으로의 여정이 우리 결혼의 기초를 시험하고 마이클 엘레나와 나 자신에 대해 결코 경험하지 못한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다음 날 아침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이클과 이 신비한 엘레나의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려면 불안한 숙고의 밤으로 굳어진 결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추측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동의 날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켈은 일하러 떠났습니다. 나는 그의 서재를 통해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침략적인 단계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안식처라고 생각한 곳이었고 내가 문을 열 때 나를 거의 환영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전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이와 책 더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내 가슴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커스 줄리아, 나는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샅샅이 살펴보며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우연히 자물쇠를 발견했습니다.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마이클은 결코 잠기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나에게서 멀어져 간절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머리핀을 들고 작업에 착수했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수첩과 폴더가 잔뜩 드러났다. 재빨리 눈을 뺄 때 손이 떨렸다. 내용을 훑어보니 마이클의 메모가 뒤섞인 가운데 깊은 숨을 쉬며 엘리나라고 적힌 폴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소설 초안이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사랑 이야기를 하는 생생한 인물 엘리나의 이야기를 엮어주는 마이클의 손글씨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륙에서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은 가라앉고 치솟았으며 동시에 마이클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그의 꿈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마이클이 부엌에서 줄리아 집에 있다고 불렀을 때 서랍을 잠그고 방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발견한 그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나는 목소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커피를 끓일 때 느꼈던 것보다 마이클이 부엌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의 신뢰 위반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그의 비밀에 대해 마이클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의 따뜻함은 내 안의 혼란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을 나를 감싸안아 알았어. 너 기분이 이상해 보여. 내가 억지로 그의 포옹에 기대면서 미소를 지었던 게 딱 하루였지. 내 생각엔 혹시 글을 쓸 생각을 해본 적 있니? 너는 그렇게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마이클은 약간 굳었다가 편안해졌어. 실제로 나는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그것은 단지 취미일 뿐이지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위안이자 독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그의 영혼을 흘렸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왔지만 우리가 겪은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성장이 있었는지 언젠가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 사이의 격차를 메우고 싶었어요. 마이켈이 잠시 나를 쳐다본 다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어쩌면 먼저 정리하게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부엌을 떠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소설을 발견한 것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결혼 생활에 스며든 비밀과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리너는 단지 호기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결혼한 남자를 재발견하고 어쩌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이후 우리 사랑의 새로운 깊이를 찾기 위해 아마도 마이켈은 아마도 그의 삶에 대한 나의 새로운 관심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생각과 그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단편을 공유했지만 얼리너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는 여전히 보호된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사생활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고 마이클의 세계를 이해하기로 결심한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한 침묵의 증거. 나는 주말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 다 풍경의 변화를 좋아했던 한적한 오두막으로 당신의 글에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조각이 그가 얼리너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도록 격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브는 표면 아래에서 처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것과 같은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벽난로의 편안한 타닥거림에 자리를 잡았을 때 강물이 강둑에 넘칠 것 같은 암묵적인 생각과 감정의 저류를 깔았습니다. 저는 저를 짓누르고 있던 주제를 꺼낼 용기를 찾았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글을 쓰겠다는 생각 흥미롭긴 한데 왜 엘리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는 그의 눈에 반사되는 불길의 깜박임을 멈췄습니다. 벨린다의 이야기, 그건 개인적인 일이야. 내 영혼의 일부를 짊어진 것 같아. 그 손에 손을 뻗어 부드럽게 쥐어줘서 내 꿈도 내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걸 숨기니까 아파. 나도 알아.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어 한숨을 쉬어서 미안해. 그냥 엘레나의 이야기는 사랑과 구원의 상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나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두려움, 그의 인정에 대한 솔직함이 내 마음속에 심금을 울렸다는 것, 우리 둘 다 숨겨온 것 같아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하지만 난 모두 알고 싶어요. 당신. 마이클의 대화에서 당신이 공유하기 두려웠던 부분조차도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우리가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소설 엘리나의 이야기의 본질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서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나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거울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도전과 사랑과 회복력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이 아니라 엘레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취약함 속에서 쌓인 친밀감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고, 줄리아를 믿으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은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 결심이 확고히 나타나며 이전의 망설임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슬픔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감추려고 애썼다. 얼리너의 미스터리를 발견했지만 그날 밤 광활한 스타어리트 스카이 아래에서 서로를 재발견한 것에 대해 나는 매 페이지마다 그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이켈이 창조한 세계를 더 깊이 탐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알레노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의 두려움과 꿈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단이 하늘을 핑크색과 금색으로 칠하면서 그의 힘과 창의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더 깊고 깊은 연결을 찾았습니다. 엘레나의 이야기 한때 신비와 고통의 근원이 성장과 이해의 촉매제가 되었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이클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직면할 때마다 더 풍부하고 더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잿더미에서 태어난 마이클과 나 사이에 새로 발견된 친밀감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속삭이는 질문의 의심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이클이 자신의 소설과 엘레나 뒤에 숨은 영감에 대해 공개했다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없었지만 퍼즐의 조각들은 왜 그가 이 비밀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었는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편안한 침묵에 둘러싸인 거실에 앉아 나는 마이켈이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몰두하여 노트북에 타이핑을 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의 빛이 그의 집중된 표정을 비춰 그의 얼굴에 춤추는 듯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마이켈, 나는 모험을 펼쳤습니다. 침묵을 깨뜨리는 목소리, 그는 눈을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래 사랑, 우리가 여전히 서로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내가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온 말에 잠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이켈은 캐즘처럼 우리 사이에 뻗은 침묵을 쳐다만 보더니 노트북을 닫고 나를 완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줄리어, 나는 우리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레이너와 내 글에 대한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했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 속을 갉아먹는 느낌이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단지 엘리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모호한 의심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럽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이클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척하는 건가요? 내 손에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줄리어,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비밀로 쓴 글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지만 그 말은 단지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간격, 묻지 않은 질문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간격. 이번 주말에 뭔가 해보자. 마이클은 우리 둘만 내 생각에 침입하여 새로운 어딘가에 의심을 버리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연결의 조각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완벽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와 갱신 약속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둘 다 가본 적이 없는 작은 해안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거리와 숨겨진 해변으로 한적한 그곳은 우리가 손을 잡고 마을을 탐험하는 동안 세계 다른 곳으로부터 온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편안함은 강요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우리는 웃었고 찰나의 순간 의심의 그림자가 바다에 의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경험의 빛이지만 그림자는 빛이 사라질 때까지 구석구석 숨어서 끈질기게 숨어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만족의 베일이 다시 한번 겉어진 마음을 진정시키는 배경을 제공하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쏟아져 나와 우리가 정말로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나와 공유하기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포크 미드웨이를 입에 대고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줄리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했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없습니까? 그의 말은 가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두려움을 반영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단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신뢰는 불확실함의 파도에 취약한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임대한 오두막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각자는 생각에 빠져 긴장된 침묵 속에 나머지 저녁 식사가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는 무언의 말과 그날 밤 마이클 옆에 누웠을 때 풀리지 않은 긴장감과 그의 호흡의 부드러운 리듬은 내 마음속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는 주말 여행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사랑뿐만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유대의 힘을 신뢰하려는 의지, 그리고 새벽의 첫 번째 빛이 방에 스며들 때 나는 앞으로의 여정이 발견이 아닌 발견의 하나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지 마이클이나 엘리나의 미스터리에 관한 것뿐이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과 신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해안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묵상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았고 그 침묵은 내가 훔친 동반자이자 장벽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에 맞서 금욕적인 마이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고요한 외관 뒤에는 어떤 생각이 경주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까워지면서 우리 사이의 간격은 이제 무언의 말과 불안으로 가득 찬 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목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울렸어요. 휴식을 취한다는 뜻인가요? 그는 휴식이 아닌 불확실성으로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지 반성할 시간입니다. 사랑해요, 줄리어. 하지만 이 긴장감은 우리 둘 모두에게 건강하지 않다고 의심해요. 머리를 비우기 위해 사랑이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최근 우리가 겪은 힘겨움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숨쉬기 힘들고 말다툼은커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신히 빠져나가는 말을 속삭였어. 우리 집 이후의 나날들은 침묵 속에서 지나간 남은 여행이 우리의 불확실성의 캔버스가 되었어요. 우리는 가깝지만 세상은 떨어져 있는 별도의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처럼 서로를 맴돌았죠.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 일과 긴 산책에 몰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과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산책 중에 우연히 도시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갤러리에서 미술 전시회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테마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술작품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각 작품은 나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수한 형태의 사랑은 견디는 투쟁을 견뎌낼 수 있으며 특히 한 작품에 부여할 수 있는 힘은 두 인물이 서 있는 그림이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어부의 양쪽에 그 사이의 틈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뻗고 있는 그들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뻔한 이별 속에서의 희망을 상징하며 나는 그날 밤 마이클과 내가 우리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사랑의 회복력에 대한 예술가의 해석에 매료되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별도의 공간, 그에게 편지를 쓸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구식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이클, 오늘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머뭇거리며 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간격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두 사람은 거리에 관계없이 마음이 다리를 놓을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쓴 페이에 대한 분할은 나의 희망과 우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필요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의 도전에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맞서는 것, 그리고 모든 차원의 사랑이 편지를 봉인하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었던 이유, 나는 그것을 마이클의 베개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지의 세계로 도약, 나는 부엌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편지, 그의 눈이 나와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혼합. 줄리아,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느낌을 가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는 내 자신의 의심에 너무 휩싸였거든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편지는 우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주었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피했던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두려움과 꿈을 꾸고, 우리 관계 안에 공존했던 상처와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적인 잠정적인 단계였습니다. 치유와 이해를 향한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미래가 무엇이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루가 새로운 리듬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그리고 나는 우리의 상호작용의 목적의식과 누락된 이해가 스며들어 있었지만 새로 발견된 연결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가 예상치 못한 초대의 형태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이켈은 지역 작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신의 소설 엘레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그를 초대한 그룹에서 행사는 지역 작가들의 지원과 활발한 지역 사회 행사로 유명한 시내의 아늑한 서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줄리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클이 힌트를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오랜 열정은 그가 자신의 작업을 우리 집에서 공유하는 것을 처음으로 고려한 것이었고 그의 취약성은 뚜렷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환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꿈을 받아들이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책을 읽던 날 밤 공기는 설렘과 긴장된 기대가 뒤섞인 안식처였습니다. 서점은 따뜻한 조명과 이야기가 늘어선 선반의 안식처였으며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저녁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된 의자를 쥐고 있는 내 손을 발견한 마이클의 손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한 묵묵한 인정이자 마이클이 맨 앞에 자리를 잡았을 때 방을 지휘하며 그의 소설을 소개하는 열정으로 말했다. 항상 그의 일부였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두며 그는 공간을 가득 채운 그의 목소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어는 레나의 세계에 대한 생생한 테피스트리를 그려냈고 청중은 마이켈이 가졌던 사랑과 상실의 감정적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복잡한 감정의 혼합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탄, 사랑, 그리고 내가 결혼한 남자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읽은 후 방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함과 감사가 만연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맴돌았다. 그때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흥분된 눈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마이클을 향해 손짓하며 그의 이야기는 아름답다고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진정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작가이고 훨씬 더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이클의 의지로 일어난 변화에 대한 무언의 인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는 것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에서 성장한 신뢰와 지지에 대한 우리 관계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어. 마이켈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제 작업을 공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의 바위가 되어주셔서 슬픔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당신이 공유하기 두려웠던 당신의 부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이켈. 우리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동안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의 사건들이 스타더스트처럼 우리 주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여행이 우리가 직면한 더 깊은 이해와 연결,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꿈을 공유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비밀과 거리의 상징이었던 엘레나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공유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이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볼 때
마이클이 우리 일상의 구조를 읽은 후 약 한 몇 주 동안 우리는 열린 마음과 깨지지 않는 결속으로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흐름이 잔잔해 보일 때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파문이 우리의 새로운 유대의 힘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시작한 것과 매우 유사한 편지의 형태로 왔습니다. 그것이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눈을 읽고 있던 서점 바로 밖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이든 여성이 내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음영이 불안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강렬함으로 나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에게 친숙한 줄리아.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스톤에 대한 나뭇잎의 속삭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고 이상한 의미로 고동치는 듯한 봉인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내 손이 떨렸습니다. 우아하고 반복되는 대본으로 쓰여진 글자가 춤추듯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줄리어에게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여정을 큰 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신과 마이켈 사이의 유대를 다시 불러일으킨 얼리너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진실은 엘레나 이야기의 근원을 찾으면 당신의 이해와 신뢰의 본질을 시험할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탐구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의 힘과 당신이 마이클과 나누는 사랑의 깊이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을 보고 여행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림자 속에 있는 친구의 비밀스러운 편지와 보잉에 대한 편지는 이 사람이 누구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것을 알았는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엘레나의 이야기의 기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이클에게 내가 그에게 보여줬을 때 그 편지는 똑같이 베프엘이었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했습니다. 엘리나는 그녀가 내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찾을 수 있는 기원은 없지만 그가 주장한 것은 베프엘의 씨앗입니다. 호기심과 더 많은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혼합되어 호기심이 심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이클의 소설 뒤에 숨은 영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그의 과거와 과거로 우리를 데려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던 멘토는 자신의 소설로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우연의 바람에 의해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더 깊은 연결점을 탐구하던 중 몇 년 전 신비한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이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엘레나의 이야기를 반영한 이야기는 20세기 초의 사랑의 상실과 가족이 된 신비한 실종으로 특징 지어진 교수의 고모, 엘리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실제 사건과 무의식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은 놀랍고 불안했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그를 서기로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이 계시에 직면한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나 미지의 것에 직면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와 서로 연결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부분을 연결하는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편지를 전달한 할머니는 자신이 먼 친척임을 밝혔습니다. 마이클의 소설에서 유사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신호로 본 이야기의 수호자인 실제 알리나는 우리의 모험이 우리를 알라 이야기의 핵심뿐만 아니라 유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을 통해 그리고 마이클과 내가 함께 앉아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시간을 통해 하나로 묶었습니다. 모험은 항상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